마음으로 테스팅 하나 둘 피크 손가운데 빠져 수의 그 사람 하면 어떠다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 휴대폰 연결시키는 선 필요합니다.
한번 틀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보면은 어떤 데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표로 성막, 십계명 이런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되고 또 가까운 사람 통해서 배신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꿈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오늘 찾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요. 우리 세상은 완벽한 자, 또 강한 자를 찾죠. 우리 오늘 특별히 상처가 별이 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 분의 사람을 우리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어땠나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결국 애굽에 팔려가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리더가 됐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회심하고 눈에 비늘 같은 가시 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지만 결국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전 세계에 그 당시 그 소아시아 많은 로마까지 전도하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40일 금식기도로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 배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험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도 받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는 어땠나요? 겟세마네 가서 산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창에 십자가 지고 창에 허리 상하는 그런 상처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별이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오늘 우리 이 세 분에 관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에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가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어떤 고백을 하나요?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여짐이라. 우리 예수님 고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히 아까 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로 내몰고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오늘 이 생각과 마음, 그래서 이 생각은 아까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의 경로로 온다고 그럽니다. 첫째, 우리가 자신이 자체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마지막에는 우리 사단들도
우리 생각에다가 가라지를 침투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원수, 불신, 부정적인 생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요. 열등감, 죄책감, 경쟁심, 불평, 자랑, 시기, 미움, 질투, 살인 등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통제하죠? 하나님이 통제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통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원수들, 사단들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들을 제어를 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예배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갑자기 이렇게 분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사단이 주는 팁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그러니까 금달의 사과를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째, 두려워 숨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죠? 책임 전가. 남에게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신해서 깨어 있는 거,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런 경지로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마음과 영적 전쟁, 우리 사단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침투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고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폭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분노와 두려움입니다. 결국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적 최전선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나와 있듯이 세 가지 정말 기도해서, 저도 기도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기도를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제약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마음, 특히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마음이 뭡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한편은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두고 하나는 세상에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우리 연애할 때 뭐라 그러죠? 그 사람 바람둥이, 타락한 자, 이렇게 창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의 그 상처,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상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반짝이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상처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우리 찬란한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한 장 더 남겨주세요. 우리 마음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성경을 우리 말씀을 참고했는데요. 특별히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마음, 생각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고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읽는 거를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합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읽는 거로 사실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두 번째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귀한 CBS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 이곳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약속했습니다. 위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희섭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시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넘치시는 주님, 다음과 같이 사랑의 실천으로 간구하오니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소서. 첫째, CBS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변화되게 하소서. 둘째,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구해 주시옵소서. 셋째,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치유로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넷째, 이웃 행복한 백화점 신회가 설립되어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터 사역자가 되어 땅끝까지 전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품고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순서지에 함께 나눈 이 중보기도 제목들 주제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 주간 또한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 순서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신 손영철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점심 시간을 쪼개서 이 일터 예배에 하나님 참여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적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언약된 그 모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CBS와 함께하는 이 수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고 있는 또 준비하는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또 이 CBS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추운데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손영철 목사님 또 제한된 시간에 딱 맞춰주셨어요. 아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사업 발표가 있습니다. MIJ 이창원 대표님, 귀에 대한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치매가 귀가 안 들리면 치매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김선호 파크골프 회장님 모셔서 또 파크골프, 또 치매 안 걸리려면 파크골프를 열심히 치셔야 되는데 상품도 개발하시고 또 모임도 하시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고요. 또 신규 회원으로 오늘 박창기 AI 교수님 모셨고 다음번에 한번 발표하시고요. 우리 김준수 중소기업 CEO 인맥교류 연합회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성대 아싸 홍보이사님도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대표님 모셔서 MIJ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멀리 춘천에서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춘천 날씨가 5도더라고요. 어젠가 설악산에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춥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마음을 갖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CBS 인연이 있는 게 저희 사옥이 강원도 CBS 강원 총국이 있습니다. 서면에 바로 앞에 제가 사옥이 있어서 그 사옥을 질 때부터 많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또 본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귀한 인연이 돼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치매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력, 소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가 귀, 소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나누면서 좋은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청춘이라고 해서 서두에 제3의 청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영화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이제 120살 되는 보험이 나올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60 정도 됐을 때 정년 퇴임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3의 청춘 개념을 살고자 한다면 또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서 저희 회사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귀하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 모시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고, 또 혹시라도 뭐 치얼스를 할 때도 이 모든 분들 귀한 분들 앞에서 귀하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뭐 배경부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나의 신체에 관련된 것, 시력부터 몸무게부터 당뇨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량적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본인의 청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숫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여기 오늘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도 만약에 어떤 행사장에서 대통령의 청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실은 다들 눈 껌뻑거리십니다. 어떤 누구도. 근데 그러니까 시력이 얼마냐면 어릴 때는 몇이고 지금은 0점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수치를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청력에 대해서는 숫자를 얘기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청력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귀에서 소리 나는 부분, 이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했습니다. 다음이요. 이 내용들을 많이 익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치매 얘기하셨는데, 난청,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인지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5배 정도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난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뇌졸중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 전철을 혹시 타게 되시면 모든 사람이 진풍경이라고 하는데 애나 어른이나 귀에다 다 하나 꽂고 있습니다. 옛날 보면 보청기 꽂고 있는 것 같은데 에어팟을 꽂는데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요. 그럼으로써 어릴 때부터 청력을 망가뜨리고 청소년 난청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난청 인구가요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인지 아십니까? 202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65세 이상 되신 분이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은요 65세 이상 넘은 분이 4천만 명입니다. 근데 4천만 명인데 그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그 65세를 그 4천만 명이요 일본 자산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식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요 실은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건강해서 돈을 좀 쓰고는 계시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부분이고, 소음 난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커진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다음이요. 이 부분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게 되면요 10에서 15dB 떠시는데 뭐라고? 되묻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경중도 난청자인데요. 실은 텔레비 소리 높아진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핸드폰 소리 높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부들하고 관계 속에서 말할 때도 또 대묻고 또 대묻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짜증이 나니까 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괜히 오해 사는 문제인데, 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돼서 부부 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사회 활동들, 그다음에 또 잘 못 듣다 보니까 낙상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복지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WHO에서 그러니까 난청으로 통해 가지고 기회병을 잃는 거를 900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명 아까 귀에서 소리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명 환자가요, 만성 이명 환자가 600만 명이라고 하면 뭐 정말, 그런데 정말 인구 대비 15에서 20%가 이명 환자고요.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명은요 불면증이나 난청이라든가 청각한민증, 불안장애, 경도장애, 우울, 이런 부분들이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치매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삶의 질을 굉장히 떨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명이 굉장한 심각한 질병으로 평가가 되고, 그 숫자는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 뭐 카톡처럼 나온 게 그
이명 극복 고분분투라고 해서요 한 5만 명이 단톡방을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다는 것도 죽고 싶다는 얘기부터 해서 수많은 얘기인데 삶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심각한 병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에서 50대 분들이 한창 경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50% 정도 될 때는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건데요. 다음이요.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노인 만성 질환 중에서요, 지금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령, 난청하고 이명이요, 두 번째로 많은 질병으로 돼 있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명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식약처로부터 2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제가 뭘 착용하고 있는 걸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화면만 보신 분 계셨는데, 실은 저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제품이고요. 일상생활하면서 이명이 걸리고 소리가 안 들리신 분들은 이걸 착용하고 계시면요, 자기의 맞춤형 사운드가 나와서 이명이 극복되기도 하고 경감되기도 하고 삶을 되찾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제품을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한 10개 정도 제가 귀하여라고 해서 ODF 필름으로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필름인데요, 이 청력의 영양제 개념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 귀하여라고 해서 만들어서 요즘 소리 치료와 함께 귀하여 제품을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자체에 보면 어떤 관공서를 가게 되면 꼭 무슨 서류를 쓸 때 보면 거기에 돋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니까 3개를 갖다 놨어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5개를 갖다 놔요. 왜냐하면 돋보기에도 다 시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썼는데 안 맞으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개, 5개 나서 맞추어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5년 전부터요, 관공서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강제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도요, 소리를 못 듣는 부분은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하고 큰 소리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그 돋보기 옆에 청각 보조기 개념으로 해서요, 증폭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서울 쪽에 있는 법원에 가시면요, 만약에 이게 법정이라고 그러면 판사님이 계시고 검사와 그다음에 변호사가 있으면 서로 코로나 때 어떤 일을 했었냐,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증인 말씀하세요? 그러면 막 얘기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을 잘 못 들으니까 자꾸 반복되니까 그 법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청각 보조기를 실체해서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줬던 이명 치료기라서요, 웹다운을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청력 검사를 하고 병원 가지 않아도 그다음에 자기의 맞춤형 사운드가 만들어져서 자기에 맞는 소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되고요. 다음이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식약처로 의료기를 받으려면 한 5년이란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임상이라든가 형태적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검증을 받았고요. 다음이요. 전 세계에서 이명을 치료하는 제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명은 불치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하면 치료 가능하고, 미국에 있고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헤드셋을 하나 쓰고요, 숟갈같이 생긴 걸 입에 물어요. 근데 거기서 전기가 발생해요. 찌릿찌릿해요. 그거를 30분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제품, 소리 치르는 제품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작년 인도에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일본이라든가 체코라든가 미국 다양한데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귀하여라고 해서요, 귀에는 영양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때로는 나는 아무리 어떤 그 소음 지역에서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먹먹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달팽이 간에는요, 림프액이라고 있는데 그 림프액에 마그네슘, 아연,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든가 칼륨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밸런스가 깨지면요 정기적 신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도 뭐라고 다 소리가 청신경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식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면요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귀에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소리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고막의 문제가 아니라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레스베라토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징크와 아연 같은 것들 넣어서 귀 편하게 먹게끔 영양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를 끼기에는 참 애매한데, 근데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고도 난청자라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출시할 제품이 아까 그 관공서에도 설치도 했지만은 조그만 제품이, 만약에 제가 이게 마이크 들고 했지만 어떤 데 마이크 설치가 되지 않은 곳들은요, 이렇게 강당에 있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강사라든가 무슨 교육 받을 때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거를 사용하게 되면 30m까지 보청 기능까지 돼서 들을 수도 있고, 핸드폰과 연동되고 TV도 들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는데요. 이 제품들이 저희가 또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제품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부터. 네. 저희들이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저희들이 뭐 의료기기를 하려면 GMP 시설을 갖춰서 의료기기 성공했고, 그다음 우리도 서울 총판, 강원 총판, 경기 총판 다양한 총판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또 네트워크하는 또 회사가 있는데요. 13,000명 정도 되는 그 피코앤케어라고 하는 것도 협약이 돼서 거기에 맞춤형을 해주고 있고요. 인도에 저희들이 수출하고 현지 공장 만들 준비하고요. 보장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훈병원을 가시게 되면요, 보훈 그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많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난청이 소리가 잘 안 들린 분들은 보청기를요 무료로 지급해 드립니다. 조건이 되시면. 근데 이 난청과 이명은 별개가 아니고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명 환자의 80%가 난청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희 제품이 보훈병원에 이번 예산이 올라가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보훈 대상자가 되시면, 보훈 대상자 되시고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저희 제품을 지급받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작업장애들 85세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라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의무 조항들이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회라든가 또 다양한 복지관 쪽에서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이 소리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소리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노출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예방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제품들이가 시장들이 커지고 있고요. 요거 하나 정말 알고 주시면 좋은데,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도 잘 아시는데 다양한 부분에 나 자신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WHO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청력에 대한 ROI라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청력에다 $1를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16 효과를 볼 정도로 청력이라는 부분은 투자를 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다음이요. 저희 회사는 뭐 2019년도에 설립한 이후에요, 다양한 뭐 상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뭐 많은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받았고요. 다음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이 이겁니다. 요 바로 맞은편에 CBS 강원 총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층에 GMP 시설이 있고, 레고랜드 바로 앞에 있고요. 지금 MIJ라고 있는 그 자리에 CBS 강원 총국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는 한 특허는 한 65개 정도 가질 정도로 특허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다음이요. 저희들이 지금 매출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은 의료기뿐만 아니라 진단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명난청 관련된 제품 플러스 저희가 원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청기가
아시겠지만 요만한 손 조그맣지 않습니까? 귀에 쏙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서도 소리 듣고 음악 듣고 뭐 다양한 걸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아주 좁쌀만한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회사 제품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제품과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나름대로 여기 오늘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저희 회사도 저희 멤버들이 이런 각자 분야에서 저희 이제 주주로서 저희 기술들을 달란트를 발휘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왜 저희들이 MIJ냐고 하고 저희가 투자도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장을 계속 장악하는 이유는요. 일단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청력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품만 돼야 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시설적인 것, 그다음 국가로부터 인증받아야 할 부분, 또 데이터 부분들, 그다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갖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사물과 멀어지고요. 귀가 안 들리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때는 간 때문이야 CM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의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루테인이라는 약을 안 먹으면 내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죠? 왜냐면 컴퓨터 보지 핸드폰 보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선진국은요. 뭐 저희들도 당연히 선진국이지만 간 건강은 지나갔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눈 건강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귀 건강을 외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꼭 노년이라고 하는 것 떠나서 삶을 정말로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잘 들어야 되고 선명하게 들어야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상담의 목소리,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들으면서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아침에 또 마음을 좀 단단히 잡고 오늘 서울에 올라와서 이곳 CBS 본당에서 여러분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소리의 중요성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핸드폰 소리 낮출 수 있는 부분, 텔레비전 낮출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어폰 사용 하나 줄이시고, 그다음에 큰 소리가 나고 노출되는 부분 최대한 피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활 습관을 하신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의 삶이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또 나중에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그 김선호 파크 골프 회장님 나오셔서 또 파크 골프 직접 이제 이게 만드시기도 하고 개발하셨고 또 특허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골프도 중요하지만은 이 파크 골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또 이런 내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어떤 길을 우리가 또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많이 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선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호입니다. 이런 그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관객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어려서 일찍 골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또 골프를 시작해서 이제 파크 골프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일본에 갔다가 파크 골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세계 최초로 스크린 파크 골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한국에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고 좀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용품, 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이제 자체 기술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용품이 지금 제가 두 가지 모델을 들고 왔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파크체는 우리 몸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파크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와 그 플라스틱 같은 카본의 샤프트와 그립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손이 되거나 내 몸에 안 묻다면 이거는 나한테는 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파손이 되면 교체를 불가합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발된 거는 쉽게 요거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볼트를 통해서 이제 풀러서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이 파크체를 맞춰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공을 치기 위해서는 똑바로 가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똑바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짧은 시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진공공법을 통해서 공을 어디에 맞아도 똑바로 가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가 다 다를 텐데요. 키에 따라서는 이 라이각이라는 각이 바뀝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이 각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 각이 우리 키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은 아마 64도를 쓰실 것 같고요. 또 키가 크신 분은 아마 72도 이상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 채들은 어떻게 됐을까? 획일적인 한 각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가 큰 분이나 아주 작은 분들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안 맞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그런 문제를 내놓고 또 이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키가 안 맞으면 이렇게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체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솔에다가 무게 중심축을 맞추고 또 분산형을 해서 충격을 가했을 때 내 팔에 엘보가 오지 않도록 이런 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심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파크체에는 어떤 물체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이 맞았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심을 맞추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존체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 이동과 상급자와 초급자들이 공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무게를 이동하면서 내 몸에 맞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가장 파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구장에서 그 정밀하게 보내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가 각도도 안 맞고 무게도 안 맞고 강도도 안 맞는 그런 채를 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면 특히 시니어들은 체력이 좀 약합니다. 그런 분이 이런 무리한 채를 쓰게 되면 틀림없이 무리한 동작을 통해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예방하려면 좀 처음부터 내 몸에 맞는 거, 또 어디에 맞아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몇 시간 설명해야 되는, 어쨌든 기하학적으로 설명해서 스윗스팟을 넓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그 헤드를 분리해서 샤프트가 부러졌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어댑터도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타격면이 되는데요. 이 타격면에도 무게를 양쪽에 줘서 이제 양쪽 볼에 이제 그 중심이 그 샤프트 나무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다 그 무게를 줄 수 있는 강성을 줘가지고 무게를 양쪽으로 낮췄고요. 또 우리가 그 집을 질 때 세면에다 철근 넣지 않습니까?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무에 철근 같은 양부가 만들어져서 단단함과 무게를 벌림으로써 어디에 맞아도 이제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그 설계도에 보면 약간 항아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채든지 파크체는 이런 그 D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D자 형태는 얘기는 페이스가 가장 넓고 이런 그 D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 구조는 항아리 구조입니다. 그 뜻은
이체는 모든 무게 중심이 페이스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넓으니까 제일 무게가 많이 앞쪽으로 와 있겠죠. 근데 이 구조를 이런 그 항아리 구조로 변형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뒤에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 구질을 반듯하게 가게 하면서도 또 타구감도 좋게 하고 엘보도 없애고 또 충격을 왔을 때 내 엘보에 오지 않도록 했다. 이제 그런 그 기능을 여기다 넣습니다. 구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체에 대해서 잠깐 이제 기능만 몇 개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파크 스크린을 개발했는데 다 들고 없어 영상만 몇 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 스크린 골프는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말을 줄이다 보니까 말문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하나하나 이걸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되는데 제가한테 7분밖에 소요하지 않아서 말을 줄이다 보니까 좀 드문드문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스크린을 지금 이제 차세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3세대 버전이다 이렇게 일명하는데 그 이유는 세계 최초로 제가 1세대를 만들었거든요. 그 1세대를 통해서 지금 저 같은 스크린 업체가 한 10여 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2세대. 그럼 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로 구분했을까? 그래서 저는 1세대 때는 15년 전에 만드는 게 자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좋은 게임 엔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윈도우 10 번조로 만들어진 것들을 2세대라고 제가 명했습니다. 그러면 3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래서 지금 화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4K, UHD라고 한 화면을 곧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FHD와 2K가 4K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화질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실사와 똑같은 어쨌든 스크린은 화면이 화소가 좋아야 좋은 화면이라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림 몇 가지를 진짜 이 사진을 제가 보냈더니 사진을 보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스크린에 비친 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그 풍광들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화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닥에 3D 풀을 넣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D와 3D가 실제 풀이 바람에 슬살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가상 현실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리얼하죠? 네, 이런 형태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지금 대충 큰 그 가닥만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신 우리 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